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시간 나눠서 하더라도 한 40분씩 하든지 할게요. 그래서 2시간 1시까지 저도 여기 와야 여기 뭐 차담회가 있다고 해요. 제가 한글날 며칠 전에 지나서 그 카톡에다 제가 올렸었는데 그거를 좀 보시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주역의 원리, 제자 원리가 주역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한자를 만드는 한자를 아까 말씀했듯이 한자를 만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자를 만들고 또 이제 아주 훌륭한 글자인 한글을 만든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같은 뿌리인 동이족에서 이제 한자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세계 인구 많은 인구 중에서 한자 쓰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문. 이제 아까도 문장으로는 어쨌든 간에 글자를 만들고 하는 거는 우리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또 훌륭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세계적인 그런 글자가 바로 한글이고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정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를 정자. 아까 이제 우리가 역은 바르게 바뀐다 해서 주역이 정역으로 이제 정역의 논리 체계로 이제 바뀐다 이런 말씀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바를 정자를 써서 정음이라고 한 것도 역시 우연은 아니에요. 정역하고 정역이라고 하는 것이 후에 나왔지만 그 바를 정자가 상당히 중요한 원형이 저게 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훈민정음은 이제 정말 훌륭한 글자예요. 세계적인 글자고 과학적이고 뭐 아름답고 표현 못하는 소리가 없고 다 소리 글자이면서 단순한 소리 글자가 아니라 그 기호가 태극, 양의, 그 다음에 사상, 팔괘의 논리가 있고 그 안에는 양이니까 음양, 그래서 음양의 논리하고 그러면 음양 논리 현지인 3제 그러니까 1태극, 2양의, 그 다음에 3제, 그 다음에 사상, 오행, 그러한 논리 체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발음구호, 발음기호를 그러니까 발음의 그 기관을 번떠서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아설, 순, 치, 후 5음이 오행 그리고 이제 그 오행사상은 뿌리가 사상에서 온 거죠. 중심과 사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도낙서의 원리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은 이제 최후 용육, 6효의 원리, 최후 용육의 원리. 그 다음에 7번째는 어떤 음양, 오행 합치면 7이잖아요. 그래서 7. 그 다음에 8은 이제 8방 8궤. 그 다음에 이제 낙서의 8방. 그 다음에 이제 9는 이제
세심 용구의 고야유, 용구의 원리. 그 다음에 10은 이제 천도의 완성률이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의 그러한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1에서 10까지를 기본으로 한 논리 체계가 하도낙서잖아요. 하도낙서의 논리의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 증명이에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쓰지 않는 아주 훌륭한 태극기를 만들어낸 것도 역시 우리가 주역 문명에 말하자면 창설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상의학 같은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러한 몇 가지만 가지고도 중국 것이라면 중국 사람들이 해야 될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선진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양모음, 음모음이 있어요. 양모음, 음모음이 있고 또 오음, 어금니 하자, 설, 순, 치, 후. 아시죠? 아는 어금니 소리, 설, 혀소리, 혀설자, 혀설자, 이게 위에다 이렇게 하나, 옛꽃자 위에다 하나 비치는 거죠. 설, 그 다음에 순은 뭐예요? 입술순, 순, 그 다음에 이소리, 치, 설, 순, 치, 후. 후는 목구멍, 후두함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후. 그러니까 이게 3제 5행 1태극 이 양의 3제 그 다음에 사상 오행 이게 다 주역의 논리에서 온 거예요. 6, 7, 8, 9는 우선 일단 이렇게 하다. 그러면 이 태극은 양의를 낳고 양의는 이제 사상을 낳고 사상은 이제 8개를 낳고 나중에 8개까지 나오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러한 논리 책인데 모음과 사음으로 볼 때 우선 모음을 보면은 모음의 기본은 뭐예요? 이 삼성 핸드폰을 보면은 그 글자 말하자면 치는 문자 할 때 쓰는 그 배열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처음에 뭐가 되냐면 하나 긋고 그다음 점 찍고 그다음에 세운 거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그래서 뿐이지 이 모음에 있어서 일태극 그다음에 뭐 양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사실은 삼재라고 써요. 삼재 하늘의 모양 하늘은 둥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이게 평평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천지인 이것이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모음의 기본이다. 모음이 11자인데 그건 11원리라고 이제 거기다 카톡을 보셔도 되겠는데 거기 이제 11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11은 뭐냐면 동시원리예요. 여이라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싹이 나는 씨가 되는 열매로 자라서 열매가 열로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열이란 말은 열매란 뜻이에요. 줄말이에요. 열었다는 뜻도 되고 다 열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열린 것도 열었다. 그 다음에 문이 열린 것도 열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열었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을 열이라는 말이 그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열렸다는 뜻도 되고 연 숫자다. 그래서 열이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열매가 매달렸다. 열매로서 매달렸다는 열도 돼요. 그 우리가 열이라는 글자가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천과 시와 뭐 인이 이렇게 합쳐지는 수직이 요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요것이 바로 이게 점이죠. 아라. 그러니까 이게 위에 아예요. 아. 사실은 밑에 아래 아자가 아니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어렸을 때 해방 되고서 바로 학교를 뭐 간 사람은 가지만 한글 공부들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갸 거교 고교 고교 거기 가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11자거든요. 그래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아 할 때 아래 아자가 바로 그 아래다 배치했을 뿐이지 씨로 배치했어요. 씨로 배치. 원래는 열매로서 이게 천이다. 그래서 이게 천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다. 이게 천지인 삼재가 기본이 되어서 요거 소리값은 그런 뭐냐. 이건 사실은 아라고 했지만 모든 모음의 중간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라고 하는 발음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고 하는 뿐이지 이 소리값은 아, 어, 오, 우의 중간 발음이에요. 그래서 닭새끼도 아니고 독새끼라고 한다네요. 독이라고 독자로도 발음하고 그 다음에 닭, 오, 우 우는 이제 음이니까 그러니까 아, 오, 그 다음에 그렇죠. 아, 오 그 양 쪽으로 하면 아, 오, 어의 중간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중간음인데 이것이 그래서 중간음이기 때문에 이게 총괄한 음이에요. 그 모음에 아주 그냥 모태예요. 이것이 독립적으로는 사실은 소리값을 표기하는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독립적으로는 그렇게 안 썼어요. 닷소리하고 합쳐져서 쓰고 다른 모음하고 합쳐 쓴 거예요. 이 독립적인 글자는 아래 아자는 사실은 별로 안 썼다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하나를 위에 붙이면 오, 이거를 아래에다 붙이면 우, 그 다음에 밖에다가 붙이는데 밖에다 붙이면 아, 그 다음에 안에다가 붙이면 어. 이게 밖에 붙이고 위에 붙인 거는 이건 양모음이고 이거는 음모음이에요. 우어. 거기다가 둘을 겹치면 요, 유, 야, 여가 되는 요 한 단모음도 4개 그 다음에 복모음도 4개가 하거든. 이건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와 인간과 결합되어서 하늘은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은 우리는 사실은 형이상적인 거라 하늘은 저 천공의 하늘은 아니야.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원인으로서의 하늘이기 때문에 형상을 할 수가 없었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 자를 쓰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사람과 결합하고 땅과 결합해서 글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 우, 어, 우, 아, 어, 우, 우는 아어우는 사상이 되고 여기다가 야여, 요, 유를 합치면 그게 이제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으로 말하면 모음은 제일 위에 뭐냐면 하늘을 나타내는 뭐예요? 천,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오, 어, 아, 우, 그 다음에 요, 유, 여, 야.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이 탑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평면에다 그리면 오, 우, 아. 여기는 가운데는 저기 이제 아래 합자고요. 그다음에 땅, 인간. 그래서 십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 오, 오. 그다음에 뭐 유, 여, 야, 오, 유. 요거 이렇게 돼서 하나의 평면도가 형성된 탑 모양이죠. 이게 이제 자음 구조, 모음 구조의 삼재, 사상, 그다음에 이거 하면 8개가 되는 거죠. 여기 삼재, 음양, 삼재에다가 여기는 이제 뭐라냐면 양모음, 음모음해서 음양 논리가 되고, 그러니까 음양 논리에다가 태극 음양 논리에다가 삼재사상을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한글의 기본이다. 이렇게. 여기서 다 변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음, 자음은 어떠냐면, 자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 설, 순, 치, 후. 그러니까 아음은 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할 때 기역, 이것이 기본이에요. 설은 뭐예요? 혀에 관계되어져서 시작되는 소리. 이게 니은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순, 입술 소리는 기본이 미음이에요, 미음. 그 다음에 순, 치. 그러니까 이것은 춘, 원, 춘, 하, 추,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 중앙. 후음. 시음은 기본이 시옷자예요. 그 다음에 후음은 기본이 목구멍 소리는 이음. 옛날에는 점이 있었죠. 이게 중. 그러니까 토. 그러니까 추나 추동 중앙. 계절. 그 다음에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그리고 오행이에요. 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이 되는 거를 모으면 어떤 글자가 되냐면 이건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글자 다음에 일체는 어떻게 되냐면 후음이 이제 제일 위에 그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이 합쳐져서 그 다음에 시음이 합쳐져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자음 기본 자음 중에서 그것을 합쳐서 요약하면은 이런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천원 지방이라고 이게 천원 하늘은 둥글고 이거 점이 천이고 이건 지고 그다음에 인간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사람 모양도 되고 이게 두 다리는 성을 서서 서 있는 것이고 서 있으니까 인간이고 머리가 둥근 거는 하늘이 그러니까 가장 하늘의 진화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인간만큼 이렇게 머리가 둥근 동물이 없어요. 다 삐뚤삐뚤하죠. 그리고 직립인 거, 직립인 거. 그게 이제 이게 조물주가 이렇게 인간을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듯이 위에는 구멍이 두 개씩 있어서 곤괴가 되고 아래는 건괴가 된다. 구멍이 하나씩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천 태괴 모양이다. 인간의 모양. 하는 일은 하는데 구멍은 두 개가 있다. 보는 일도 하나를 보는 건데 하는 물건은 말하자면 기능은 두 개가 가지고 있고 두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소리 듣는 건 하나인데 소리라고 하는 하나 그 다음에 숨 쉬는 코는 숨 쉬는 건데 이거는 냄새 맡는 건데 사실은 냄새 하나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로 하면서 구멍은 두 개다. 그래서 몸체가 두 개라서 이체 또는 이체 일용, 양체 일용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구멍과 세 구멍, 여섯 구멍과 세 구멍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중심인 인중이다. 그래, 인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관상적으로도. 그래서 인중, 그리고 인중을,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저할 때는, 급할 때는 인중에 침을 놓잖아요. 인중 침을. 말하자면 뇌졸중의 뇌졸중 증세 전에 인중을 침을 놓으면 예방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침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은 하늘 일을 하지만 두 개로 되어 있고 음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뭐냐면 구멍은 하나니까 하나지만 일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체 양용의 작용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입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건 먹는 거하고 말하는 것이 이제 사실 두 가지
작업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배치한 거예요. 조문주가. 물질을 먹는 거니까 이게 진데, 땅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는 형이상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머리에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거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것을 본다는 것도 형체를 없는 거고, 듣는 것도 형체가 없는 거고, 냄새도 형체 없는 거고. 그 없는 그것을 천도라고 해요. 형이상학적입니다. 형상 이상. 형상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은 아래. 먹는 것도 이제 먹는 거 먹고 또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소변 구멍하고 대변 구멍은 그거는 구멍이 하나지만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입하고 그래서 일체 양용 또는 양체 일용의 그런 논리로 되어 있다. 그것도 주역에 있어야 돼요. 양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한 천지인의 기본 논리에 의해서 435 이것입니다. 여기서도 천지인이 이렇게 옛날에 안테나가 있는 텔레비전하고 텔레비전의 안테나는 사실은 무형의 전파를 받아서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건 지도 땅이라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여주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받침대. 근데 이건 천지인을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데 사람하고 또 그렇다. 인간도 여기 이건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지도적인 거지만 말하는 것이 반은 천도에 가까우니까 인중 바로 밑에다가 입을 썼다. 그러니까 부상에다 입을 썼다. 근데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이거 기본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후음이고 후음. 그 다음에 이제 지는 니은 기억을 포함한 미음.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이 기억 들어있고 니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미음하고 그래서 이게 세 음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치,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아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후음이고 그 다음에 아음하고 설음하고 그 다음에 순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여기다가 한획을 더 보태면 한획식을 더 이거 쌍기역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쌍기역은 그 자체가 기억이 요소를 두 개 보태는 거니까 그냥 이거를 자음으로 발전시킨 거지. 하나를 보태서 이걸 또 한 두 획을 붙여서 이걸 이렇게 존재. 그 다음에 미음은 옆으로 위로 이렇게 퍼지면 비읍, 옆으로 퍼지면 비읍. 그 다음에 시읒은 치음에서 하나 붙이면 지읒, 위에다 하나 붙여서 치읒. 그 다음에 후음은 원래는 점 있는 이음이에요. 점이 하고 소리 나는 것이. 그냥 그것을 그냥 모음하고 같이 써서 엄마 해야 되는데 아라 그냥 하는 거죠. 이용. 그래서 여기서는 목구멍 소리인데 여기다가 점 없는 희음자를 옛날에 처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점 있는 이용에서 희음.
요게 이제 여기에서 오음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합치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뭐 지읒자는 여기 있으니까 점을 찍으면 치읒이 되고 기역자, 니은자 여기다 이렇게 하면 리을자가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면 피읍, 위로 퍼지면 비읍,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가갸, 거겨 하는 거예요. 가나, 가라, 마바, 하하, 차차, 카파, 파하 14시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소리값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 있고 지금 안 쓰잖아요. 그럼 요거까지 합치면 사실은 15 그 차음이 15시. 그래서 그 15의 원리는 바로 뭐냐? 맞나요? 15 맞아요? 4, 3, 12, 13, 14. 빨리 내요. 티귿이 안 나왔어. 티귿. 여기 이제 안 빠졌네. 티귿. 맞습니다. 요거는 요 다음 여기 붙어야 되겠죠? 니은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그 다음에 기역자 붙여서 그래서 이게 15개. 모음 15개. 그렇게 해서 자모를 합쳐서 몇 개냐면 28자. 그래서 훈민정 해례 서문에 뭐라고 되냐면 새로 28달을 맹가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원으로 그때 발음으로 읽으려면 좀 복잡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라 말싸미 중객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지 아니하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루고저 할 때 이셔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지라 내 이를 어여삐 이겨 새로 28자를 맹가누니 사람마다 쉬 있어서 편안케 하고자 한다를 이렇게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문으로 하고 또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말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물론 세종대왕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 학자들이 다 이제 같이 한 겁니다. 그게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 주역 문명의 원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왜 태극기가 국기로 뭐 하루아침에 만들었는데도 세계적인 국기가 되고 저 세종대왕이 만드는 건데 세계적인 문자가 되고 태초에는 뜻글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중국어가 되고 이게 다 머리가 좋고 문명을 처음 발달시킨 그 사람이 바로 그 복귀시. 그 복귀시는 사실은 밝히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귀라는 발음은 밝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밝히다 한다면 그 볼히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복히다. 그래서 복히라고 하는 말은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지는 말은 우리 발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푸시라고 해요. 푸시라고 발음하는데 푸시라고 하는 말은 박단한 의미가 없지만 복히라고 하는 뜻에는 박단한 뜻이다. 나는 이게 문명이 다른 데보다도 일찍 밝혀진 곳이다. 그래서 밝혀진 땅이다 해서 박달이다. 그러니까 박달민족의 문명이 바로 시조다.
동양 문명의 시조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시조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한민이다. 한민경 같은 거. 아니 이런 창조를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좋잖아요. 저 사람들도 그 주역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보크시는 바로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고대 제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동방에 그런 기록도 있으니까 동방의 고대 제왕이다. 그러면 한족이 저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냐면 황제의 자손이라고 할 때 황제는 누르황자예요. 그게 엠퍼러 영어로 엠퍼러 할 때 그 황자가 아니에요. 엠퍼러 할 때 황제는 이 황자인데 중국에서 이제 황제는 누르황자예요. 누르황자. 다시 말하면 중심이라는 얘기. 누른색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데 황제 자손이라고 다 엮어놨는데 요순도 황제 자손에다 집어넣어. 그게 보크시는 그러면 뭐냐? 보크시는 뭐 누구의 황제 자손이라고 거기다 넣지 않았어요. 그냥 고대 제왕, 중국 고대 제왕이라고 이제 근래에는 그렇게 옛날에는 동방의 제왕이었다. 우리 조상이다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힌다는 거예요. 단군에 그러니까 박달민족 밝은 땅에서 정착해서 밝은 문명을 밝혀놓은 그러한 민족이 박달민족이다 하나님. 그 박달민족이라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풀어보면 밝은 곳인데 밝은 곳이니까 뭐예요? 새는 곳이에요. 새는 곳은 새 것이란 뜻하고 같이 썼잖아요. 샌다. 날이 샌다. 새 것하고 새 것이란 말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새 것이고 새로 새는 곳 그걸 뭐라 해요? 그 방향을 뭐라고 해요? 동쪽을 새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새바람, 늪새바람은 서풍이고, 새바람은 동풍. 남풍은 마파람, 마주 불어오는 바람이 남양에서 살았으니까 마파람. 그 다음에 겨울은 뭐예요? 북쪽 바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자를 쓰면서 한자를 안 쓴다고 하면서 우리말 고유말을 안 쓰도록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이바람이래요. 한이바람. 그 새바람이라고 할 때 새가 바로 우리가 동쪽에 있는 반짝이는 별을 뭐라고 해요? 새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침 새벽에 뜨는 별이에요. 새벽에 동쪽에 뜨는 새별. 신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벌을 낳자니까 새벌입니다. 새벌이라고도 했고 설아벌은 설아벌이에요. 설아벌, 새벌 그것을 한자로 붙이니까 새신자에다 벌 낳자 쓴 거예요. 신라. 동명왕도 주몽도 밝은 아이인데 빨가둥이인데 이런 얘기인데 혁것에도 제가 언제나 말씀드려요. 혁것에도 이 세상을 밝은 혁자예요.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세상 색자 거하는 세상 살고 있는 세상 이런 뜻이에요. 혁것에 이 혁자는 붉은 혁자예요. 붉은색이 밝은 색이잖아요. 혁것에 이 세상 사는 세상을 밝히는 것이 혁것이라고. 혁것의 왕도
박달의 왕이란 뜻이고 밝은 땅의 왕이란 뜻이고 주몽도 발가둥이라는 얘기. 붉을 줄자 어리 아이는 붉은 아이. 지금은 붉은 아이 하면 저 공산당 빨갱이라고 해서 빨갱이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 당시는 밝은 아이, 빨간 아이, 밝히는 아이, 이 세상을 밝힐 아이. 그래서 나중에 왕 이름을 뭐라 해서 한자로 동력동자, 밝은 명자, 동쪽에 밝은 왕이야. 주몽이라는 말이 그럼 뭐냐? 밝히는 애라는 얘기야. 밝은 애. 빨가둥이 이런 뜻이 아니라 밝은 애. 밝히는 아이였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동쪽을 밝힌 그야말로 동명성왕이 되는 거예요. 그 시조 이름이나 나라 이름에 조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신선한 나라, 밝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박달이 말이 맞는 거다. 박달나무를 왜 써요? 박달나무 단자를 박달나무를 왜 박달나무라고 이름 적고 또 왜 박달나무 임금이라고 해요? 박달나가 임금을 단군을 단자를 썼겠느냐? 다 박달 민족에 관련되어 있는 조선으로.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서 황제가 조선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줬다는, 무슨 중국에서도 명명을 했을 수는 있어요. 황제가 명명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동쪽의 밝은 나라를 항상 자기네들 스승으로서 가르쳐줬으니까 그것을 항상 존경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기자가 조선으로 봉해졌다는 것도 그것도 기자가 조선으로 온 거예요. 왜? 은나라가 동이족이 다스리던 은나라가 망하니까 옛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지. 동이족. 그래서 그거를 저쪽에서는 봉했다 해서 봉건다. 주나라에서 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그걸 또 이제 일본 애들은 너희들 무슨 뭐가 있냐, 중국에서 봉해준 나라 그 기자조선밖에 있냐, 그 단금조선은 그건 전설적인 거고 기자조선부터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냥 한글이 우수하다고만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천지인 삼재 논리, 오행, 삼재와 오행. 오장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장. 그 주역 논리가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사상의 중심에 합치면 오행. 그러니까 하도는 다섯 무디가 아니에요. 16, 27, 38, 49, 50. 그 오행 논리. 사상 논리는 겉으로 나타난 것을 위주로 한 논리고, 가운데 중심에 있는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다 놓고, 그것까지 합치면 중심토까지 합치면 금목수화 이 관계. 용약도 사실 여기서 나온 거죠. 천간지지도 다. 그러니까 천간지지의 육간문화도 사실은 나는 중국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동이족 거다. 근데 중국도 안 쓰고, 동이족도 안 쓰고, 멍청한 종족도 안 쓰고, 버려버리는 육간문화도 사실 잘 살려야 돼. 한글날에 지나가 저게 카톡에 지금 제가 올렸는데 이걸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1, 2, 3, 4, 5, 6, 7, 8, 10일까지 나오고 사실은 28수
이 28수가 여기 들어있어 또. 28수 각항자봉 신일이 두여 미술벽. 그 천문이 발달한 나라가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에 역사 기록에 그 시간을 맞추고 일식 월식 같은 거 이런 걸 시간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동북쪽이었다는 거예요. 동북쪽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에도 굉장히 밝았던 민족이었다. 그래서 거기 28달, 아까 28달을 맹간원이 할 때 28도 왜 28이냐?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맞춘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애국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문화를 좀 사랑하고 주인 노릇을 좀 하자. 알고 주인 노릇을 좀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귀중한 시간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역 진도 안 나가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이걸로 끝내고 한 10분만 네. 네, 10분만 진도를 나가고 네. 10분만 진도를 나가고 끝내자고. 네. 그 이제 그 역대 성인이 15인데 그 중에서 유소씨, 수임씨 둘은 특정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주 고대이기 때문에, 원시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들은 수임씨, 그 다음에 나무에다 집을 지은 까치집처럼 조자를 해서 유소씨. 그렇게 아주 태초의 원시시대에 두 성인이 정착문화를 열었고, 농경문화의 정착문화를 열었고, 또 이제 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그 성인,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3분의 성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역의 계사 하편 몇 장? 2장이다. 2장이다. 그래서 2장을 하면서 복희 씨가 바로 그 황제 이후는 아니거든요. 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황제조차도 우리 동이족과 대판 싸운 것이 바로 이제 제가 좀 착각해서 판록대전이라고 했는데 탕록대전, 탁수. 물 이름이 지명이 탁대. 탕록대전 나와요. 탕록대전인데 거기에 황제하고 대판 싸우고 황제를 괴롭혔던 나중에는 졌어요. 그 사람은 치우인데 치우를 그 사람들은 치우라고 하고 뭐 귀신처럼 취급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선조당으로 해서 치우를 신롱씨하고 황제하고 치우가 다 자기네 조상이다 이렇게. 근데 치우가 바로 여기서는 치우 천왕으로 천왕. 그 하늘천자 임금왕자 썼어요. 그리고 황제하고 결혼만큼 그 당시도 그러니까 황제에게 영향을 줬다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실제 황제는 철기 문화가 아직 저거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치우는 청동기 초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문명도 치우가 저쪽 싸우면서 전해준 거죠. 사실 문명이 전달된 거죠. 싸우면 문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우 이전에 그러면 황제 이전에 누가 있냐면 바로 그 치우 때도 한족보다 황제보다
문명이 앞섰던 것이 치우천왕인데 그 이전에는 더 말할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복희시도 바로 동방의 제왕이라고 했지만 동방을 그냥 막연하게 동방이라고 했지만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단군에 나는 환단 아까 얘기한 대로 박달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다고 할 때 환자 음으로 바꾸면 환이에요. 환. 박달의 나무를 상징으로 했을 때 박달나무 산자가 되고 그래서 환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환단. 환단족 그러니까 환족하고 단족 단족 후에 이제 환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족이 연결되어지는 같은 민족인데 이 환이라는 말은 남목변에 이게 동방이니까 동방에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음을 의미하는 환하다고 하는 말도 나는 여기서 나왔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환한 것을 쫓아서 정착을 했고 그 환한 것을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문명의 뿌리는 바로 우리 민족이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뭐가 나와? 요하 문명에서 치하에서 출토품이 나온 거예요. 그걸로 다 증명해 보니까 거기가 근원지야. 문명의 근원지야. 그러면 다 된 거죠. 뭐. 우리가 요하라고 할 때 저 중국 저 서쪽에 주나라 땅만 해도요 요하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산동성까지 그 봉건했죠. 노나라도 산동에 있고 뭐 이렇게 그 봉건 국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은나라가 민족을 멸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주나라의 그냥 민족을 위해서 결례를 위해서 항복을 하고 거기에 나라를 봉해받은 것이 바로 송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송나라가 공자의 그 선조의 나라고 공자는 그 송나라의 혈통의 공자다. 그러니까 공자도 동이족. 그러니까 공자가 동이족이고 그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고 한자도 만들어진 그 뿌리 갑골 뿌리가 되고 은나라가 우리 그 다음에 치우천왕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그 문명이 바로 주축을 이룬 문명이고 그 유학도 사실은 원조는 유학도 공자가 완성했으니까 공자가 어느 민족이냐면 동민족이라고 한다면 여기 동방의 사람으로 우리 조상의 뿌리다. 중국 거다 가서 버려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중국 너희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게 우리 것이다. 너희들이 배웠으니까 너희들 잘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해야 할지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건 문명사를 다시 써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6.25 하면 근세조선 이후 무슨 사색당파 이후에 유학자들 그 학문만 K 유학이냐? 아니다 이거야. 뿌리부터 사실은 유학은 K 유학이다. 성리학은 그건 저쪽에 가서 발전해서 온 거지만 발전한 건지 뭐 일부만 가지고 다뤘으니까 천도 전체를 다룬 게 아니니까 사실은 축소돼서 전문화돼서
그것이 다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K유학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부터 K유학이다. 그러니까 한국 유교문화진흥은 그러니까 선진시대부터 고대부터 우리 것으로 해서 K유학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하자면 훈민정음도 제가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중국 사상 갖다가 우리가 창조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떨어지지 않아요. 원래 뿌리가 우리. 그럼 얼마나 더 위대해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내가 또 이제 다 늙어서 며칠이나 살지 모르고 몇 달이나 살지 모르는 이러한 이다 보니까 좀 한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고마운 거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